자, 이번에는 최종 모의고사 제5회 나가도록 해봅시다. 5회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가 제한이 완화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든가 용도 지역 등이 해제돼 가지고 변경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든가 또는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든가 전년도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법령의 개정에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 되겠습니다. 3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니까 전전년도 대비 20%, 인구 증가는 전년도 대비 20%. 맞죠? 그래서 정답 자체 2번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령상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왔을 때 일종 근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허용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표현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다 가능합니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한해서 등장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은요. 지을 수가 없는 건 유전했다 집을 못 짓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왔을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을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대개 이런 곳에서는 농화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죠. 자. 농어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을 짓는구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3번 자체 틀렸습니다. 공해공장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일반 주거지역에 또 공장은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해공장은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 전용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지도 허용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보면 틀린 것이니까 바로 3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높이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 자, 이런 건 우리가 꼭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3번 보면 건폐율 그랬죠. 건폐율의 경우 보면 우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인데 797이 했죠. 자, 70, 90, 70, 20 그래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세분대 봤자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겠죠. 세분대가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눈다 했습니까? 자,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눈다 했죠? 중, 일, 유, 근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러면 얘가 90, 얘가 80, 80, 70 그래 되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누냐?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3종, 2종,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1종. 그래 놨죠. 자, 이거는 70, 50, 60, 60, 50, 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심 상업지역이 없잖아요. 그럼 일반 상업지역 80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70이죠. 그다음
2종의 일반 주거지역 그랬죠? 2종의 일반 주거지역 60이죠. 그 다음 3종의 일반 주거지역 50이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자 기역, 니은, 그 다음 니을, 디귿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용도 지역 안의 건폐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그랬죠. 요새 이제 법이 이제 가장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틀린 것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한다. 맞죠? 네,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1종의 일반 주거지역과 낮다. 그랬죠. 자, 3종은 50이요. 1종은 60 아닙니까? 역시 낮다 하는 거 맞습니다. 2종의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폐율은 60. 자, 2종의 일반 주거지역 60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럼 어디 걸 따라가죠? 보전관리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죠. 얼마? 20%. 그래서 정답 자체가 틀린 것은 바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장관이 하고 자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기본적 성격을 나타나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립은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뭐가 되면 승인권자가 있겠죠. 자,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들은 자체적으로 확정하면 되겠고 여기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번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맞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3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세액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주민의 기지는 맞습니다. 주기지는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수행 아니죠.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하지만 반드시 반영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10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처분하고 자 10년이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 법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될 수 있는 기반시설 짝진 것. 자 도로 같은 건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장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 정류장 역시 여화공이라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용터미널 나타날 수 있죠. 광장, 자 예를 들어서 광장은 역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부설광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 그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자,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인가 조건부해 줄 수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분할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데 실시계획도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다음 4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문하여 행정심판 아니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요. 행정심판을 한다 그러면 처분한 자가 하는 건 맞지만 자, 이의신청 자체는 하는 거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7번에서 본다면 행정심판이란 말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분한 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처분한 자. 근데 이의신청에 들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직권상급 감독청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행정청 지정한 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다음 5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동의를 받아 타인 토지를 임시통행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다. 맞죠? 행정처에는 비행정처는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는 7일 전에 알려주는 거고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3일 전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답 자체, 즉 틀린 답은 바로 7번의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러면 지정됐으면 국토계획법상 3개 자, 완화될 수 있겠죠. 자, 뭐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상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을 완화시킵니다. 네, 건축법상 5가지 완화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건축법상 완화는 5가지로 완화시키는데 그 중에 완화할 수 없는 거 2가지. 자, 그것만 외우라 했죠. 뭐가 있냐면 대지 분할 제한, 또 건축선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번이 바로 틀린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틀린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를 필요시 하지 않는다. 그래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미 도시개발법상의 개발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다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을 붙이려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얘기를 듣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자, 의견에 관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가 볼 수 있겠죠. 의견 청취의 입장은 우선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봅니다. 왜 지장을 초래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관리청한테 의사를 들어봅니다. 기반시설 설치할지 안 할지. 그 다음 신청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는 조건부로 할 경우에 조건을 해서 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고 할지 안 할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토속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을 마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수반했으면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다만 준공검사 필요 없는 것은 뭐가 있냐?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이 경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맞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기도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3년에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할 바에 더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죠. 더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장해달라는 게 아니라 참아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됐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 1년 내. 그러니까 수립할 때까지 좀 더 참아달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좀 더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장 5년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뭐 할 수가 없냐면 가서 이행보증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갑의 사업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법령에서 정한 소유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그 사업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래놨네요. 자, 이게 틀렸죠. 왜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자, 틀린 것이 아니라 옳다고 봐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를 보조해 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갑이 현저한 이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설계비도 소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다면 이런 내용 역시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특히 사업비 안에는 그 비용 부담하게 하는 안에는 설계 비용, 소위 말해서 설계 비용 같은 건 조사, 측량 비용은 제외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갑이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갑은 자신이 사업으로 현저히 이득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2분의 1까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시행자 부담이 원칙인 거예요. 알겠죠?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갑의 도시군 계획시설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분명히 앞서 그랬죠. 조사 측량비라든가 설계비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관리비는 제외시킨다 하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갑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할다 볼 수 있는 행정청인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건 자기 부담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강조한다면 정답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법령이 정한 소유비용의 3분의 1 이하까지 보조해 주는데 그중에 제외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건 제외된다. 이렇게 명시해 주세요. 자, 정답 1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허가구역을 국토교통장관이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알아둘 것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개정되었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토장관이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한다. 그럼 여기는 국토장관 무조건
도, 시, 군, 구에 걸친 경우면 무조건 다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걸친 경우. 그래서 걸친 경우는 무조건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면 그 시도에 관할구역 일부, 그러니까 시군구 일부 가져갔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국토교통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의견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의견 청취. 당연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공고한 국토장관은 그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사에게 통지한다. 자, 시도사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맞습니다. 허가구역은 국토장관이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1번은 왜 틀렸느냐? 도시군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은 당연히 의견 청취할 때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은 국토장관이 정했으면 시도한테 통지해주고 또 시장군수구청장 알려주는 거 맞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는 4번도 맞고 5번 같은 경우는 허가구역을 국토장관이 지정 공고한다면 5일 경과후 시도자가 지정했던 5일 경과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1번 같은 거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좀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꼭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장관이고 시도자에 있다. 국토장관이 하면 중앙도시에 심의 거치는 거고 시도하면 지방도시에 심의를 거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든다 하는 것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선매제도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더라도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선매 대상의 대상은 두 가지죠. 공익사업용 토지로 산다든가 실수성을 쓰고 있지 않다든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선매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분명히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죠. 다음 3번 선매자는 시도자가 지정하되 자, 틀렸습니다. 선매자는 누가 지정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한 공공단체, 공공기관 여기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다음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선매 대상 통지받은 토지수에는 선매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선협상 기회를 주는 거지 선매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틀린 답은 바로 거기 있는 3번 선매자를 지정한 건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1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요. 원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 그랬죠.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여기 구역 지정 시 하는 거지만 그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가장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공, 자, 생, 균, 외, 주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공모. 근데 얘는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그쪽이 30% 이하야 되는 걸 알 수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안 된다는 거. 도시지역 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시 30%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면적, 전체 도시개발 면적의 얼마? 100분의 30 이상이 아니라 30 이하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틀린 답 2번이죠. 그다음에 14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당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있어요? 취락지구. 그렇죠? 그럼 취락지구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걸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원 들었더라도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자,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뭘 갖다 보면 15번에 보면 시행자다 그랬죠. 시행자를 갖다 지정해서 변경하는데, 자, 우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요, 12개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하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단 이 중에 지정할 때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자, 전부한지 방식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줘요. 그럼 이들이 못할 경우가 되면 가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준다. 그 이 사유가 뭐냐? 그럼 사유는 일병동이라고 했을 거예요. 1년 내 가서 신청하지 않더라. 단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장. 또 지방자치 병행하고 있다. 동의, 면적의 2분의 1과 총수의 2분의 1이 동의하더라.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 이미 시행자를 갖다가 지정했는데 나중에 변경하겠다. 변경 사유. 자, 지정한 이후에 부도나 파산됐어요. 그러면 변경해야 되겠죠. 그럼 지정했으면 얘는 가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야 되겠고, 자, 실시계획 인가.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실시계획이죠. 따지면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 가서 착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얘는 1년 내 인가 신청해야 돼. 자, 여기 이렇게 인가 받았다면 2년 내 착공해야 된대. 근데 안 했다는 것. 또 하나, 자, 우리가 지정 자체나 인가 자체가 위법부당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 왜? 안 했다든가 착공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1번 보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인가받은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거 당연히 되겠죠.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정이 취소했다. 되겠죠. 그 다음 전부한지 방식으로 하는데 있어서 실시 인가 1년이죠. 그래서 거기 뭐가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3번 역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시행자 부도 파산 목적 달성 없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고, 행정처분의 실시 인가 취소했으면 바꿔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 법령상 조성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토기획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원활한 설치로 해요.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 토지는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왔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옳다는 얘기겠죠. 온 거. 왜냐하면 추천 방식이니까. 자, 뭐가 있냐면 330제곱미터 단독 단축 공장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 3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맞습니다. 자, 뭘 할 수 있다? 수의계약. 그다음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량의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자, 초과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공급 수의계약인데 신청량이 폭주했어. 그럼 재비복귀해야 되겠죠. 소위 추천 방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정답 4번. 틀린 것 4번.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 조성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성할 때 조성입니다. 조성 토지 가격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준다는 것이 원래 경제 입찰은 감정평가한 가격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학교용지 같은 이런 거 공익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조성에 관한 관점에서 감정평가 이하로 준다. 다만 이제 조심할 것이 사회복지시설도 주지만 유류는 제외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시행자는 면적이 작더라도 환지에 제외시켜서 아니죠. 너무 작으면 안 줄 수 있어요. 환지 부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 2번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도 아니죠. 자, 환지 부지정할 때는요. 당사자 신청은 동의는 맞습니다만 꼭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걸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X. 다음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아니죠. 이것을 환지 정해졌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했다. 다음 날서부터 돼야 되겠죠. 이거는 어느 날? 다음 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 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된다. 맞죠? 그래서 결정과 확정 틀려요. 결정은 환지 처분 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날 권리관계 확정된 날은 몇 평 되는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 그 다음 또 역시 나타난 것처럼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옳은 것은 거기 있는 4번이 옳고 18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며 실시계획은 반드시 뭐가 포함되겠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 꼭 명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시도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실시계획 고시로 인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는 경우 종전 도시관리계획 내용 사항 중 고시는 저촉되면 변경된 거예요. 폐지가 아니라 변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틀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조명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맞죠. 다음은 이제 19번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가장 틀린 것은 그랬죠. 요새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가장 틀린 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봅시다. 1번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주사가 이를 지정 고시한다. 정비구역은 누가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시장군수.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구청장을 써도 되는 겁니다. 네, 시도사가 이를 지정하는 것이고 시도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장도 지정한다는 것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2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다 수립한다. 아니죠.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3번 시도사가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공부에 고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맞죠. 5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 정비계획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역시 같은 소리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번하고 잠시 쉬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현금 줄 수 있어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시즌 만료일 기준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틀렸다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알겠죠? 재건축의 경우 알겠죠? 재건축의 경우는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이 아니면 법이 개정돼서 줄 만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3주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이 아니면 소유만큼 준다는 걸 다 배웠었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정리해 줄 때 자, 여기 있는 역시 3번도 법 개정으로 틀렸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자, 맞는 거죠.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5번도 되겠지만 지금 법이 개정돼서 뭐도 될 수 있냐면 3번도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이걸 갖다가 만들 때와 법이 개정될 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해설대로 강의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 뵙도록 합시다.